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감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자기 주도적 삶의 가치를 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남을 위해서 한번 따시 본 적이 있느냐. 결국 제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내 스스로도 가슴 뛰면서 다른 사람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직업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교장도 했고 진흥원 원장 됐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직이었지만 그 직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의 직은 강의하고 글 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고, 저의 업은 결국 저의 꿈인데 마중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특히 그런 과정에서 저의 명함은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우리가 소속하고 직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제 이름 앞에다가 마중물을 쓰고 원장은 저 뒤에다가 제가 배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명함은 이제 소속하고 직위는 없고 앞에다가 마중물,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제가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제 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개인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시도 나올 것이고 음악도 나올 것이고 책도 나올 것인데,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이야기를 듣고 책을 한 권 사 본다면 오늘 저희 강의는 성공이다. 일단 이런 의미로 제가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70평생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인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친구가 치는 기타에 미쳐가지고 어느 날은 공부 안 하고 하루에 11시간 기타를 치고 이러니까 집에서 기타를 뺏어가 부수고, 그러면 저는 또 사고, 그리고 기타를 6개를 부쉈습니다. 제 꿈이 그 당시에는 대학 가면은 그룹 사운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부산대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제1회 동아대학교 방송제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진은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 교감 시절에 그 영재학교 아이들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교감이 앞에 나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은 전교생이 환호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좀 들뜨게 가슴 뛰게 했는데, 결국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슴에게 뭔가 어떤 가슴을 뛰게 했던 것들이 참 잊을 수 없고요. 이 사진은 고향에서 저한테 기타를 배우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연출한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많아서 농사 짓는 친구들이 손이 굳어가지고 기타 코드를 잘 안 되지만은 지금도 끝까지 저 따라서 같이 배우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칼럼도 한번 써봤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저도 묻는 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한번 깨우쳐보자 싶어가지고 작년 3월부터 1년에 4번씩 문화 이런 어떤 기행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요 그중 하나가 작년에 갔던
박재산 문학기행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그거고요. 이병주 문학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순천만 문학기행, 이거는 그 순천만에 가면 김성옥 정채복 문학관이 있는데 그 문학관에 갔다 오므로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까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화두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요 사진은 제가 옛날에 2012년도에 순천만 용산 전망대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예술적인 감성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제목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가치를 입히다 했는데, 우리가 자기주도라고 하는 말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하라고 하는, 의사를 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주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지가 없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자기관리 학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의사는 엄마 네가 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제를 잡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그 책을 보면 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파우스트가 60년 동안 목숨 걸고 알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타 치는 거다. 물론 운 좋게 알아준다마는, 제가 강의를 좋아한다든지 글쓰기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느낌을 받은 건 저도 53살 때 받았습니다. 하여튼 상 어려운데, 결국 그러면 이걸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스트리아의 시인 릴케가 쓴 시집이 있지요. 그 시집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로지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Only do and just do it. 네, 저는 그거밖에 없고요. 저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해봤습니다. 목공, 난, 수석, 전축, 그 앰프 만드는 거, 골프, 당구, 분재,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당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니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스톱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없는 걸 하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데 하여튼 뭔가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부산 연산중학교 출신인 노동요라는 애가 남미를 800일간 여행하고 와서 쓴 남미 히피로드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보면은 남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지가 좋아하는 특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여 온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건데,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고 나선 거리에서 기회를 부리고 악기 연주 이런 거 해서 여비를 버는 등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넓혀간다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써먹을 줄 아는 거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써먹을 줄 아는 것에서 가치가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기업가 정신도 바로 이거거든요. 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 꼭 기업을 차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써먹을 줄 아는 것,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 후에 고향에 가가지고 내가 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뭘 좀 뭔가 재미있게 해주지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방학에 자동차를 만들어내 가지고 공작부의 특선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뭔가 만드는 재주가 좀 있는데 요 재주를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뭔가 한번 베풀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 입구에 가면 솥대가 있죠.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솥대를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줄 때도 가방을 만들어 줬는데 가방 속에다가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뭐라 썼는가 하면 마중물의 꾸미를 해가지고 저는 솥대를 만듭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재미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 속에서 쏟아나오려 했던 좋아하는 취미를 찾았으니 10년 정도 긴 안목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 볼 요량이다. 솥대도 10년 정도 꾸준히 만들면 솥대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곳이 여기저기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30년 정도 하면 일가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니 우리 모두는 다 어릴 때부터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 했던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서 나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제가 버킷리스트가 두 가지, 올드 버킷리스트이고 현재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처음 했던 올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중에 8번째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었고 이글스가 연주한 호텔 캘리포니아의 기타 애드립을 이글스만큼 잘 연주하고 싶은 것이 저희 버킷리스트고요. 2017년도에 세운 버킷리스트에는 걷다가 죽자, 걷다가 죽는 것이 제 꿈인데 아마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고 싶은 것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것도 좋지만은 좋은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꿈을 한번 키워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 하고 싶은 것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꼭 도전해봐야 된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해보지 못한 것이 결국은 나이 들어서도 그때 그거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미련으로 남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 공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가치인데 그 가치는 탁월합니다 라고 봤을 때 이 탁월함은 우리가 어떤 기술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문예술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적인 감성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도 갈고 닦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힘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나는 진정한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성하고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보셨지요.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 들고 나와서 선전할 때 건데 여기에도 보면 애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리버럴 아처와 만나고 기술이 휴머니티와 만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된다. 결국은 감동을 준다는 말이죠. 감동을 주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기술 자체가 아니고 어떤 예술적인 것,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인데 인문학과 예술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을 해가지고 위대한 교육자와 국가 창건자들은 모두 인문학과 예술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과 예술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특히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고 이 질문하는 능력이 바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고 그래서 인문과 예술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책을 쌓아놓은 것이고 왼쪽은 저 엽서의 뒷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삶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 사고뭉치가 된 사나이가 온다. 체인지메이커 조감룡 그는 이렇게 외친다. Read and the force is with you. 읽어라. 그러면 그 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 아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질문하는 능력 이거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니체가 한 말인데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로 혁명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 줄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2017년도에 새아침에 쓴 연하장입니다. 제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이 죽은 시인의 서에서 기딩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술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아름다움,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예술이 삶의 목적일까? 예술은 결국 새로움에 관한 것이다. 저는 제 삶을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평가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가, 재미있는가, 유익한가. 어떤 이거는 바로 예술하고도 관계되는 새로움이라서 어떤 이 자체가 이런 것이 어떤 삶의 목적이 되어야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뭐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술의 반대말은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감각. 그러면은 예술은 뭐냐? 예술은 바로 감각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손은 찹다 따시다도 느끼게 되고 귀, 눈 다 이거 감각이 살아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어찌 되느냐. 만약에 제 손끝터리에 따신기 닿아도 뜨거운 줄 모른다면 제 손가락은 삶아져 타져버리겠죠. 우리의 어떤 그 감성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는 결국 행복하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입니까? 아티스트입니까? 우리 인생 삶 자체는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술자가 아니고 저는 예술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타고난 아티스트다. 다만 그걸 모를 뿐이다 하는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툴지만 시와 수필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끝으로 저는 한 번씩 저를 사고뭉치라고 이제 이렇게 글자보다 나와 있는데 사고뭉치는 사고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사고는 생각하는 계속 생각하고 질문 던지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막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노?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고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두 안고 가야 할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